손가락 마디가 예전보다 굵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 첫발을 내딛는 것이 망설여지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이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변화, 바로 연골의 손상과 소모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 전문의인 별표 디아어 어니터 셔마 별표 연골은 한번 완전히 닳아버리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지만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면 충분히 그 속도를 늦추고 일부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심해지고 나서야 문제를 인식한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이미 연골 손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은 관절이 아프면 병원을 찾고 주사나 약물 치료에 의존합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는 분명 필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되는 식습관과 생활 방식입니다. 연골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닳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의 미래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선택하는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손주와 공원을 걷는 삶과 집 안에서만 머무르는 삶의 차이는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무릎 연골의 두께는 생각보다 훨씬 얇습니다. 겨우 2mm에서 4mm 정도로 동전 한 개보다도 얇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얇은 조직이 우리 몸 전체 체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걸음을 한 번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약 3배에서 4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한 걸음마다 180kg 이상의 압력이 연골에 전달되는 셈입니다. 하루에 평균 5,000보에서 10,000보를 걷는다고 생각해보면 이 압력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가해지는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상황이 더 극단적입니다. 이때는 체중의 약 7배에 달하는 압력이 무릎에 실립니다. 쪼그려 앉는 동작에서는 그 압력이 8배 가까이 증가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런 압력을 견디는 연골이 결국 마모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통증이 시작될 때는 이미 연골이 상당히 손상된 뒤이며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기 시작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골은 혈관이 거의 없어 영양 공급을 직접 받지 못합니다. 대신 관절액이라는 액체를 통해 영양을 흡수합니다. 관절이 움직일 때 연골은 스펀지처럼 눌렸다가 펴지면서 이 관절액을 흡수하고 배출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연골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 둘째는 적절한 움직임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관절액의 양이 줄어들고 움직이지 않으면 연골이 영양을 흡수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증이 생기면 움직임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이 오히려 연골을 더 빠르게 약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적절한 움직임은 연골을 살리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제부터 디아어 어니터 셔마가 강조하는 관절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핵심 식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식품들은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매우 흔하고 저렴한 식품이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두부는 식물성 칼슘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특히 흡수율이 높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 구조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의 퇴행은 단순한 마모뿐만 아니라 만성염증과도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같은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여 관절 내 염증을 줄이고 연골 손상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강황과 검은 후추의 조합입니다. 강황에 포함된 커큐민은 강력한 항염 성분이지만 단독으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이 조합은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실제 효과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만듭니다. 네 번째는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여 콜라겐 합성을 돕습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핵심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생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분자 콜라겐입니다. 일반 콜라겐보다 흡수율이 높아 몸속에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연골 재생을 돕고 콜라겐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뼈를 오래 끓인 육수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사골국이나 곰탕에는 젤라틴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연골 구성 성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에는 마그네슘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관절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식품들을 모두 완벽하게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몇 가지를 선택해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증가할수록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반대로 체중을 조금만 줄여도 관절 부담은 크게 감소합니다. 이 모든 내용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습관들이 모여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결정합니다. 더 오래 걷고 더 자유롭게 움직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한 선택은 이미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